북한의 김정은이 이제 러시아에 2차 파병을 했다. 그러니까 1차 파병 때 3만 명 보내서 총알바지, 고기방패로 썼는데 그 대가로 미사일 기술이나 이런 군사 기술 지원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2차 지원을 하고 나서 북한의 미사일을 정교화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언론에는 보도도 제대로 안 됐는데 동해상에 이제 북한이 한 발을 쐈단 말이에요. 도발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사일이 조금 이상했다. 기존과 좀 달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기사예요. 서울신문 기사고 푸틴이 북한의 미사일을 정교화시키고 있다. 좀 원산에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는데 이게 신형이고 개량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북한이 이제 우리가 걱정을 안 했던 게 미사일을 쏴도 막 오차 범위가 되게 컸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러시아의 기술을 적용하면서 이 오차 범위가 사실상 진짜 초정밀 수준으로 오차 범위가 줄었다는 거예요. 이 전술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ICBM 이거를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이 있고 여기다가 핵탄두를 실을 수도 있고 뭐 생화학 무기를 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미사일에 뭘 실느냐는 다른 이슈고, 중요한 거는 이 미사일이 정확하게 적의 방공망을 뚫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거를 우크라이나에서 시험을 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이 미사일을. 그러면서 기술도 전수받고 실전 경험도 쌓고, 그러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공격할 때 더 빠르고 정확하게 단숨에 1.4격을 미사일을 정확하게 쏴가지고 우리나라를 전쟁 불가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크라이나 남의 나라 전쟁에 왜 참전하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우크라이나 전에 전방 전투 부대는 아니더라도 후방 전투 지원 부대는 보내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리고 미사일을 지원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우리가 현무랑 막 천궁이랑 미사일 많이 팔아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사일 이렇게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사 강국이에요. 이러고 있지만 진짜 인생도 전쟁도 실전이에요. 실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전쟁이 발발했을 때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실전 경험이 없으면 그냥 허둥대다가 끝나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러시아 눈치 보면서 그냥 멀리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는 이미 북한 편이야.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주적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나는 진짜 러시아랑 아직도 지금 친교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 어차피 러시아랑 경제적으로 뭐 엮인 것도 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러시아에 그렇게 여행 다니고 러시아랑 외교 관계를 막 하고 있는 게 난 진짜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의 적국이에요, 러시아는. 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비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나라의 정말 똑똑한 그리고 용기 있는 이런 장병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북한군과 어떻게 보면 대리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북한군이랑 실전으로 싸워볼 수 있는 경험이잖아요. 이게 전쟁 중인 국가에서는 이게 진짜 정말 소중한 자산, 이런 경험이 자산이 된다는 걸 이해를 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군 통수권자가 실전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대통령과 국방장관 모두 지금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실전 경험의 차이가 정말로 총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뭐 미사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거와 별개 문제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깝고, 이제 6일 간격으로 지금 탄도미사일 쐈는데 이게 지금 개량형 성능을 시험한 것 같다. 자, 어제 오전 6시에 쐈네요. 여러분들 중에 어제 그러니까 수요일 오전 6시에 오전에 북한 도발했다는 뉴스 본 사람 있어요? 심지어 합참은 이거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일본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현재 어떤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어떤 걸로 추정되는지 다 인터뷰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쏜지도 몰라. 이런 나라가 전쟁에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나라가 전쟁 나면 주한미군마저 만약에 없다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북한이 지금 러시아랑 편먹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진짜 미국 애들 미국이랑 일본 애들 진짜 신기해. 아니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태평할 수가 있지? 아니 너희의 적국이 아직도 전쟁 중인 국가가 동해상에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지? 진짜 에이. 진짜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아니 동해 뭐 강원도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날아왔는데 아휴. 아니 이 정도면 대통령이 나와서 브리핑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봐도 북한은 전쟁 준비 중이야. 누가 봐도 전쟁 준비 중인데 평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자, 이게 제일 좀 정확한데 뭐냐면, 그러니까 6일 전에 지금 미사일 그 도발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미사일은 그 미사일보다 어제 쏜 미사일이 2배 정도 사정 길이가 너무 F핑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북한이 지난 6일에 이어 오늘도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곳에서 같은 방향으로 쐈지만 사거리는 2배 이상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인트인 거예요.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쐈는데 2배 이상 날아갔다. 그러니까 러시아에게 기술을 전수받아서 야 어떻게 하면 더 멀리 날아가는지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쏘는지 이걸 계속 시험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어디 있냐는 거야. 아니 나는 궁금한 게 우리도 동해다가 미사일 쏘면 안 돼? 우리도 천군 그거 해외 수출만 하지 말고 우리도 좀 쏘자. 우리도 좀 쏴. 왜 안 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대응한 게 있어? 계속된 발사에 우려를 표합니다. 중단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참 잘 알아먹겠다. 그죠? 아니 그놈의 맨날 자랑하는 천궁 좀 지원하라고.